통계 내용부터 할게요. 엥? 쌤 갑자기 웬 통계예요? 네, 2번 뭐니? 2학기 시험 보는 친구들을 위한 겁니다. 그거 안 듣는 친구들은요? 꿀인 줄 아세요. 딱히 안 할 겁니다. 이제 우리 120, 128, 그러니까 민섭이, 성택이, 건이 이 셋을 위한 강의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통계라는 걸 지금 할 겁니다. 통계가 뭔 말인지는 얘기 안 해도 되죠. 그래서 이제 통계라는 걸 이제 우리가 배울 건데, 자, 얘 같은 경우는 전에 언급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야, 정 모르겠으면은 공식만 외워. 그럼 수능 문제 다 맞아. 진짜요. 근데 이해를 하고 하면 금방 할 수 있겠죠. 근데 혼자 하면 조금 오래 걸리겠죠. 그걸 도와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할 거예요. 뭐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하진 않을 겁니다. 뭐 한 133쪽까지 정도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128쪽 보시면요, 이제 이 통계에 대한 걸 배울 건데,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가 경우의 수란 걸 배울 때도요, 그 경우의 수에 관련된 용어들을 배우죠. 그래서 통계도 마찬가지로 얘네들에 관련된 용어를 배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선 크게 두 개를 배웁니다. 첫 번째, 확률 분포라는 걸 배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확률 변수. 미안해. 이게 두 번째로 배우는 걸 먼저 얘기했네. 확률 변수. 자, 그 다음에 확률 분포라는 걸 배울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쌤하고 딱 아이디어를 잡고 시작할 겁니다. 자, 뭐냐면요. 펜이 어디 있니? 펜 다 여기 있구나. 우리가 이 통계라는 것도 통계라는 거 보면요, 이제 배우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진 않을 거예요, 너네들이. 그냥 하기 싫다는 생각밖에 안 들 거예요. 근데 쌤이 이제 목표를 잡고 들어갈 거예요. 쌤이 어느 단어를 다 배우든지 다 연결시키는 게 있어요. 두 글자로 되네. 방정식도 뭐로 연결시키고, 수열도 뭐로 연결시키고 막 그러죠. 뭐로 연결시켜, 쌤이? 함수로 연결시키죠. 그러니까 통계도 이제 함수로 연결시켜요. 그래서 거기 129쪽 보시면요, 확률 질량 함수라는 거 써 있어요. 이건 내가 그래서 쓴 게 아니라 교육과정에서 하래.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는 이제 함수로도 우리가 확인을 할 건데, 우리가 그 중학교 1학년 때 있죠. 그러니까 궁극적인 얘기는 얘입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우리가 함수를 처음 배우잖아. 그때 함수를 배우는 걸 어떻게 배우는지 아니? 다짜고짜 X축, Y축 그려가지고 점 찍고 1차 함수 그리고 막 2차 함수 그려? 아니지. 어떻게 배우죠, 우리가? 표라는 걸 그려놓고 Y는 X라는 식을 줬을 때 어떻게 해? X 쓰고 Y 써가지고 1 넣으면 1이고 2 넣으면 2고 뭐 이런 식으로 쭉 쓰지, 우리가. 그리고 뭐 N이면 N이라고 쓰고. 이걸 우리가 함수라고 배우잖아. 처음에. 이거를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진 않고요. 요거를 이용해서 하는 게 이제 통계에서의 함수입니다. 여기까지 했나? 그래서 이제 거기서 등장하는 확률 변수, 확률 분포 있죠? 다 얘네들의 용어를 새롭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들이 표를 그렸을 때요. 근데 이 표가 또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했던 거.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요, 확률 변수라고 적혀 있는 거 있죠. 이 변수란 게 뭐예요? 변하는 수죠. 즉 같은 말이 뭐야? 미지수. 정해져 있지 않잖아. 변하잖아. 그래서 이 확률 변수를 우리가 미지수로서 이제 함수로 따졌을 때 x 값을 의미합니다. 그럼 여기 첫 번째다 적어주는 게 뭐예요? x와 똑같이 쓰는 거니까. 확률 변수를 쓰겠죠. 그리고 이 밑에는 뭐가 있어? y 값인 그때의 확률 값을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확률 값. 확률 값은 이제 교과서에 체크는 안 돼 있지만 쌤이 일단 한글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쓸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이 확률 분포라는 건 뭐냐면은 이 표를 말하는 거야. 결국 이게 뭐야? 분포가 돼 있잖아. 1일 때 1, 2일 때 2, n일 때 n 이렇게 분포가 돼 있잖아. 그리고 내가 딱 다 쓸 거 아니야. 그걸 맞게. 그거를 이제 확률 분포라고 부르겠다는 겁니다. 됐죠? 자, 근데 이제 얘를 하기 전에요. 자, 확률 변수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 확률 변수란 건 뭐냐면요, 함수로 따졌을 때 얘를 x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통계에서는 대문자 x로 씁니다. 대문자 x라고 씁니다. 여기까지 아시겠지? 자, 근데 이 대문자 x인데 얘는요,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x가 뭐 자연수범위, 정수범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실수범위라고 하면은 부등식 뭐 이런 식으로 쓰잖아.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종류가 갈려져 있지. 얘도 마찬가지로 종류가 갈려져 있거든. 어떻게 갈려져 있었냐면요, 이산확률 변수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연속확률 변수라는 게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뒤쪽에서 배우고요. 자, 우리가 먼저 다룰 내용은 이산확률 변수라는 거예요.
자, 그럼 너네가 확률 변수란 건 알아. x라고 쌤이 부른다고 했었어. 이거 이 x가 아니라 뭐 확률 변수 x라고 부르겠다는 거야. 근데 이 이산이란 글씨를 모르죠. 이산이란 글씨 한번 얘기하긴 했었는데 이산은 뭐냐면요. 셀 수 있는 변수예요. 셀 수 있는 변수. 그러니까 셀 수 있는 확률 변수란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 2, 3, 4, 5 이런 애들이에요. 연속 확률 변수는 그럼 반대 뜻이겠죠. 셀 수 없겠죠. 대표적인 게 x가 1하고 2 사이. 1하고 2 사이에는 숫자가 어마무시하게 많죠. 1.1, 1.1, 뭐 1.12, 뭐 1.9999999 엄청나게 다양한 숫자들이 많지. 네, 그거를 연속 확률 변수라고 부르고 셀 수 있는 건 뭐라 부른다? 이산 확률 변수라고 배우고 우리가 이번 강의에서 진행할 내용은 뭐다? 이산 확률 변수예요. 그래서 1, 2번 내용이 이제 얼추 거의 다 끝나갑니다. 자, 근데 이제 이거를 쌤이 한글로 적어줬잖아.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거를 표로, 그러니까 이제 영어를 쓰겠죠? 수학은 서양권이니까요. 그래서 확률 변수는 이제 이렇게 대문자 x라고 쓴다라고 쌤이 얘기했고요. 자, 이제 여기다가 확률값이라는 거는 이제 수학적 기호를 어떻게 쓰냐면요. 우리 확률할 때 그 뭐였어? P가 확률이었죠? 뭐였더라? 아예 이 뭐였더라? 여기 뭐였더라가 아니라 그 영어 뜻이 뭐였죠? P가? 아, 까먹었다. 아이씨, 몰라. 자, P, X는 X. 이런 식으로 적어줍니다. 즉, 잘 봐. 쌤 예를 들어서 한 1, 2, 3, 4, 5만 적을게요. 이산 확률 변수로서 1, 2, 3, 4, 5까지만 있는 거예요. 확률 변수가. 자, 그러면은 그때 여기다가 써야 되는 건 뭐냐면 x가 1일 때잖아. 1 대입하면 돼. 그래서 px가 1일 때. 여기다가는 px가 2일 때. 여기다가는 px가 3일 때. 여기다가는 px가 4일 때. 아, 딱 짧다. 여기다가는 px가 5일 때의 확률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쌤이 상황을 만들어 볼게요. 자, 서로 다른 공입니다. 5개가 있어요. 아, 이렇게 할까? 아, 이렇게 하자. 미안해. 잠깐 상황을 바꿀게. 자, 빨간 공 5개가 있고요. 파란 공 3개가 있어요. 자, 여기서 임의로 5개를 뽑을 거야. 임의로 여기서 5개를 뽑아. 임의로 뽑는다는 게 뭔 말이냐면요. 이게 빨간 공 5개, 파란 공 3개면 서로 같은 거거든요. 그냥 서로 다르게 보겠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럼 총 서로 다른 공 8개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 중에 5개를 뽑겠다는 거예요. 그때 빨간 공이 나오는 횟수 있죠. 그거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이제 문제에서. 그럼 X가 가능한 케이스는 뭐예요? 빨간 공이 파란 공 4개를 할게. 미안해. 자꾸. 빨간 공이 나올 수 있는 케이스는 빵개부터 5개가 아닙니다. 빨간 공을 빵개 뽑고 공을 5개를 뽑을 수는 없어요. 빨간 공은 무조건 1개를 뽑아야겠죠. 그치? 그럼 빨간 공을 1개 뽑을 수도 있고 2개 뽑을 수도 있고 3개 뽑을 수도 있고 4개 뽑을 수도 있고 5개 뽑을 수도 있겠지. 여기까지 설명이 되니? 그러면은 1, 2, 3, 4, 5라는 게 그 확률 변수라는 것도 이용할 수 있겠죠. 케이스. 결국 얘네들이 말하는 건 케이스예요. 케이스. 그럼 1일 때라는 건 뭐야? 빨간 공이 하나 뽑힐 확률을 쓰면 되는 거야. 여기다가는 빨간 공이 2개 뽑힐 때 확률. 여기다가는 빨간 공이 3개 뽑힐 때 확률. 여기다가는 빨간 공이 4개 뽑힐 때 확률. 여기다가는 빨간 공이 5개가 뽑힐 때의 확률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뭔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케이스를 5개밖에 없었죠. 그럼 그 5개의 말고 케이스가 존재하지 않지. 그럼 그때의 확률을, 여기 확률 있죠? 이거를 다 더했어요. 반드시 몇이 나와야 될까요? 케이스가 5개밖에 없어? 그 5개를 더하면 전체 케이스를 더한 거지. 그럼 전체 확률이겠지. 확률로 따지면. 그럼 전체 확률은 몇이야? 확률의 최고봉은 100% 1이죠. 오케이? 1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표를 작성하실 때는요, 항상 이러한 스타일로 그려주셔야 돼요. 책에는 좀 더 간단하게 뭐라고 돼 있냐면은 이렇게 돼 있고 x, px는 x라고 돼 있고 여기는 뭐 x1, x2, x3 그리고 땡땡땡 그리고 xn 이렇게 적혀 있잖아. 그럼 그때 확률을 p1, p2 그러니까 책에 써 있는 거 그대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이것만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뭐 해줘야 되냐면 합쓰고 반드시 1이라고 적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표를 문제를 만들 때는 이렇게 반드시 푸셔야 돼요. 됐죠? 이 표 그리는 문제 100% 나옵니다. 됐니? 자, 그럼 이제 거기 128쪽 내용이 다 끝났습니다. 자, 그럼 너네들 멈추고 읽어보세요 라고 하면 안 읽으니까요. 그냥 바로 넘어가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자, 첫 번째, 자, 확률 변수. 자, 괄호 1번. 자, 어떤 시행에서 표본 공간. 자, 표본 공간 동그라미 치시고요. 이 표본 공간이라는 거는 우리 확률에서 배웠습니다. 전체 집합을 뜻합니다. 전체 집합의 각 원소에 하나의 실수를 대응시킨 함수를 확률 변수로 한다. 말이 되게 어렵죠? 간단하게 뭐라고요? X값이라고요. X값이에요. 그리고 괄호 2번, 이제 확률 변수 X가 어떠한 값 X를 가질 확률을 기호로 PX는 X. 요거 말한 거예요.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 됐지?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산확률 변수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자, 이산확률 변수는 이제 셀 수 있는 변수. 자, 그리고 거기 책 잘 보시면요. 연속 확률 변수 안 적혀 있네요. 자, 됐습니다. 자, 어차피 뒤에 나옵니다. 연속 확률 변수는. 자, 괄호 2번. 확률 분포 같은 경우는 이러한 분포들. 이러한 분포들을 확률 분포라고 부르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뭐라고 돼 있죠? 확률 질량 함수라고 돼 있죠. 자, 얘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 함수라고 해가지고 쫄지 말고요. 자, 요거 있죠. 요거를 쌤이 직접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1일 때, 자, 그리고 2일 때, 3일 때, 4일 때, 그리고 5일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드시 뭘 써줘라? 합이라고 돼 있고 1이라고 반드시 적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짓을 할 거냐면 1일 때의 확률을 찾을 거야. 그럼 뭔 말이에요? 총 9개 공이죠? 9개의 공에서 5개를 뽑았을 때 빨간 공이 나오는 횟수가 확률 변수 S였지. 그럼 그 X가 1이라는 건 빨간 공은 몇 개가 나왔다는 소리야? 1개가 나왔다는 거지. 그럼 자동으로 파란 공은 4개가 나왔다는 소리죠. 그래서 그걸 확률로 계산하시면요. 95분의. 자, 빨간 공이 5개였으니까 50원 곱하기 나머지는 전부 다 파란 공.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야, 그냥.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요. 5개를 뽑을 거예요. 이번엔 빨간 공이 2개가 나오고요. 그리고 파란 공은 자동 3개를 뽑겠죠. 자, 그럼 계속 적어볼게. 자, 3개야. 5C3, 4C3, 4C2. 2개 뽑겠죠, 이제. 총 5개 뽑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95분의, 자, 빨간 공 4개. 자, 이번엔 파란 공 1개. 마지막으로는 95분의, 자, 빨간 공 5개. 그리고 파란 공은 아예 안 뽑겠죠. 자, 그럼 쌤이 여기까지 적어놨어요. 그리고 다시 말합니다. 이거 다 계산하시면 1 나옵니다. 여기까지 할 수 있겠지.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확률 질량 함수라는 걸 얘기하고 싶잖아. 확률 질량 함수라는 게 뭐냐면요. 이제 우리가 이걸 수열로 따지면요. 일반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항. 일반항을 구하는 게 이제 확률 질량 함수입니다. 즉 일반적인 식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식이냐면 이 식에 대한 일반적인 식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뭘 봐야 돼? 규칙을 확인해야겠죠. 자, 규칙 발견해보자. 잘 봐. 1일 때 1, 2일 때 2, 3일 때 3, 4일 때 4, 5일 때 5. X일 땐 여기가 X가 되겠죠. 그리고 9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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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CO 안 변하지. 그래서 9CO를 그대로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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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C도 안 변하죠. 5C 쓰고요. 1일 때 1, 2일 때 2, 3일 때 3, 4일 때 4, 5일 때 5니까 X일 땐 X가 되겠죠. 그리고 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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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C 안 변하지. 그리고 잘 봐. 더하면 5, 더하면 5, 더하면 5, 더하면 5, 더하면 5. 더했을 때 5 되려면 5-x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이 식이 뭐다? 확률 질량 함수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이 식을 보고 자 이제 쌤이 궁금한 거예요. 야, 그럼 이 상태에서 빨간 공이 3개가 나올 확률은 몇 분의 몇이지? 그럼 이 x에다 몇 넣으면 돼? 3 넣으면 돼, 그냥. 3 넣어서 계산해주면 그게 이거잖아. 즉 일반항식을 찾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뭐가? 확률 질량 함수가. 됐지? 자, 그럼 이제 그 확률 질량 함수에 대한 특징을 볼 거거든? 그럼 그 확률 질량 함수의 특징이 뭐냐면 당연히 확률의 특징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거기 표를 보면요 다 익숙해요. 그 확률 질량 함수 P라는 거죠, 결국 확률. 그 P는 1번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왜? 우리 확률은 0하고 1 사이였잖아. 그 다음에 두 번째, 거기 두 번째 말이 뭔 말이냐면요, 이거 다 더하면 몇이다? 1이라는 소리예요. 이거 다 더하면 1이다. 거기 써있죠? 확률의 종합은 1이다. 그리고 xi부터 xj까지라고 돼 있으면은 확률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쌤이 2부터 5까지래. 이걸 계산하래요. 이걸 계산하래요. 그럼 너네들은 뭐 해주시면 돼요? 여기에 해당하는 걸 찾아주면 돼요. 그러면 2, 3, 4, 5가 여기에 해당하죠. 그래서
P2 더하기 P3 더하기 P4 더하기 P5. 즉 이렇게만 계산해 주시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그게 귀찮으면 어떻게 하면 돼? 전체에서 이 값만 빼주면 되겠죠. 오, 괜찮지? 자, 이게 129쪽 내용입니다. 얘기 끝났습니다. 자, 그럼 131번부터 가봅시다, 이제. 페이지 131쪽. 131번이 아니라. 자, 그럼 거기 1번부터 볼게요. 자, 확률 변수 x에 대한 확률 질량 함수를 줬습니다. 자, 그랬더니 px가 x라고 돼 있는데, 자, 걔가 k분의 x라고 돼 있어요. 다시, 이 x는 뭐죠? 이 x는 확률 변수죠. 근데 옆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소문자 x가 1, 2, 3, 4, 5래. 근데 소문자 x하고 대문자 x가 같지. 근데 이 대문자 x의 이름이 확률 변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확률 변수는 1, 2, 3, 4, 5까지만 가능하다는 거야. 자, 그러면은 처음이니까, 처음이 연습하는 거니까, 자, 이렇게 표를 그리고 x를 그리고 px는 x라는 식을 그렸을 때 이 x가 가능한 게 1부터 5까지라는 거야. 그럼 1, 2, 3, 4. 그 다음에 5까지 적어주고 반드시 주셔야 될 게 합 적어주고 1 적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이 식을 줬죠. 아까 쌤이 이 식을 주고 야 빨간 공이 3개 나올 때 확률 구해줘 라고 하면 x에다 몇만 넣으면 되는 거였어? 3만 넣으면 되는 거였죠. 자, 그러면은 여기 1이라고 적혀 있다는 거야. 여기다가 1 넣으면 된다는 소리니까 k분의 2, k분의 3, 그리고 k분의 4. 쫄지 마. 쉬워. k분의 5. 여기까지 되겠죠. 자, 근데 뭘 구하래 문제에서? k라는 걸 구하래죠. 자, 그럼 너네들이 k라는 문자 하나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식이 반드시 몇 개가 필요해요? 하나가 필요하죠. 그 하나는 반드시 처음에 식에서 어느 걸 먼저 뽑냐면 이거 다 더하면 1이다. 이걸 뽑으시면 됩니다. 무조건 첫 번째 식입니다. 이렇게 미지수가 돼 있을 때는. 자, 그러면은 k분의 1, 2, 3, 4, 5 다 더하시면요 15가 나오겠죠. 자, 그게 1이 돼야 돼요. 그래 따라서 k는 15. 이겁니다. 어렵습니까? 네, 엄청 쉽습니다. 자, 그리고 164번 같이 한번 볼게요. 자, 164번을 보시면요, 이제 확률 변수 x와 자, 확률 분모표가 다음과 같을 때, 자, a 값을 구하래요. 식 하나만 필요하면 되겠지? 자, 그럼 첫 번째 할 수 있는 식이 뭐다? 당연히 다 더하면 1이다. 자, a 제곱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자, 3분의 a가 1이다. 자, 그럼 전체에다가 3 곱하면요, 3a 제곱 더하기 1 더하기 a는 3이 되므로 넘겨. 그럼 3a 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2가 0이죠? 자, 그럼 인수분해 가능해지죠. 3a 마이너스 2, a 플러스 0. 그럼 a 값은 3분의 2 또는 마이너스 1이 되겠지. 자, 근데 a가 뭐냐? 확률이잖아. 야, 확률이 어떻게 마이너스 값을 가져? 그래서 답이 3분의 2입니다. 야, 쉽잖아. 자, 다음 165. 자, 165번은 자, 확률 질량 함수가 이번엔 저렇게 돼 있고요. 확률 변수가 몇부터 몇까지 가능하대? 1부터 7까지 가능하대. 자, 그럼 그때 이제 k값, 즉 문자 하나를 구하래죠. 자, 그럼 다시 우리 문자 하나를 구할 때는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식이 확률 변수 처음부터 끝까지 넣어가지고 더한 게 반드시 몇이 나온다? 1이 나온다. 자, 그래서 x 곱하기 x 더하기 1분의 k라고 돼 있거든요. 얘 보면은 딱 떠오르는 게 있어야지. 일단 미적분 듣는 친구들은 못 따라들으면 죽어요. 부호문수. 왜? 앞, 뒤, 위. 자, 그럼 부호문수 이용하시면요, 뒷 빼기 앞하면 1이죠? 그리고 위니까 k 쓰시고요. 그 다음에 x분의 1 빼기 x분의 1. 다시, 자, 부호문수 연습하시면요, 앞, 뒤, 위라고 적혀 있을 때, 얘는 뒷 빼기 앞분의 위, 그리고 곱하기 앞분의 1 빼기 뒷분의 1 이용해서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근데 몇부터 몇까지 넣을 수 있어? 1부터 7까지 넣을 수 있죠. 자, 그럼 1부터 들어가면요. 자, k는 전부 다 묶이니까 k로 묶고요. 1-2분의 1이고 2 들어가시면요. 2분의 1 쓰는 순간 처음부터 사라지네. 어디만 남아? 끝에만 남죠. 자, 그럼 8 넣으면요. 8분의 1 마이너스 9분의 1이니까 얘까지 사라지겠죠. 자, 그럼 그게 다 더한 거잖아, 지금. 그래서 그게 1이 나와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얘네들이 계산하시면요. 자, 9분의 8k가 1이니까 따라서 k 값은 8분의 9가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별거 아니죠? 넘어갑시다. 자, 표시제 2번입니다. 자, 이번에 표를 줬답니다. 자, x가 2a보다 크거나 같을 때의 범위를, 답을 구하랍니다. 자, 그럼 우리 문제는 결국 a를 알아야지 답을 낼 수 있겠죠. 자, 그럼 a라는 걸 봤더니 우리가 처음에 할 수 있는 게 당연히 뭐라고?
다 더하면 1이다. A 더하기 3A 더하기 3A. A 더하기 3A 더하기 3A 더하기 A. 그럼 총 몇 A? 8A. 그게 몇이어야 돼? 1. 그래서 A 값은 8분의 1이 되겠지. 자, 그럼 8분의 1을 대입할게요. 자, 그럼 PX가 4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그럼 이 4분의 1이 쌤 없는데요, 표에? 당황하지 말고요. 4분의 1보다 큰 걸 보면 돼요. 그럼 4분의 1보다 큰 게 누구냐? 1, 2, 3이지, 확률 변수. 확률 변수 X가 4분의 1보다 크대. 그럼 1, 2, 3이잖아. 그래서 뭐 해주면 돼요? PX는 1 더하기 PX는 2 더하기 PX는 3 해주시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럼 PX는 1은 3A라고 돼 있었고, PX는 2도 3A고, 그 다음에 PX는 3도 A였잖아. 그럼 얘는 7A가 되겠죠. 근데 A가 뭐였어? 8분의 1이었죠? 그래서 8분의 7이 되겠죠. 이렇게 됐죠? 아니면 어떻게 하면 돼요? 1 전체에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0일 때만 빼주시면 되겠죠. 1 빼기 8분의 1이니까 8분의 7 나옵니다. 됐니? 자, 그래서 166번 너네들이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쌤이 따로 이제 풀어주진 않고요. 자, 167번 정도만 가봅시다. 그냥 높아시면 하는 겁니다. 자, 167번은 일단 K라는 문자가 보여요. 자, 그럼 K라는 걸 구하고 싶으면요. 확률 변수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넣어서 더했을 때 1이 되면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나서 PX가 2보다 작거나 같을 때를 찾으랍니다. 자, 근데 기식을 보면요. 두 개로 갈려져 있죠. 0하고 1일 때는 위의 식, 2하고 3하고 4일 때는 아래 식이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은 결국 확률 변수가 가능한 건 몇부터 몇인 거예요? 확률 변수는 0하고 4 사이까지 가능한 거죠. 자, 그럼 0을 먼저 대입해 주시면요. K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을 대입해 주면요. K-3분의 1이죠. 자, 조심하세요. 자, 2부터는 아래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럼 2가 들어가게 되면요. 3분의 K가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3이 들어가게 되면요. 2분의 K고요. 그 다음에 4가 들어가게 되면요. 3분의 2K입니다. 자, 그럼 얘네들이 계산해 주시면 K죠? 아니, 다 더했을 때 1이죠, 일단. K고 2K, 3K, 2분의 7K. 얘 넘어가시면요. 3분의 4가 되겠죠. 자, 그럼 K값은 21분의 8까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K값 찾았지? 자,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뭐하래? 2보다 작거나 같을 때지. 자, 그럼 2보다 작거나 같을 때니까 X가 0일 때하고 1일 때하고 자, 2일 때 더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0일 때 같은 경우는 K고요. 자, 1일 때 같은 경우는요. K-3분의 1이고요. 자, 2가 들어가게 되면요. 3분의 K죠. 자, 그럼 2K 더하기 3분의 K니까 2K 더하기 3분의 K, 3분의 7K. 그리고 빼기 3분의 1 하면 되겠지. 자, 그럼 계산합시다. 3분의 7 곱하기 자, 21분의 8. 계산이 조금 이상한데. 그리고 빼기 3분의 1. 약분하시면 3이니까 9분의 8. 그러면은 9분의 8 빼기, 자, 얘는 9분의 3이죠? 그래서 답이 9분의 5까지 나옵니다. 한번 푸시고 답지 확인해 보세요. 쌤은 답지를 안 하긴 하고 문제를 푸는 거라 잘못 계산했을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그냥 대뜸 더러워서 답이. 아니, 답이 더럽다기보다는 그냥 계산이 조금 그래서.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133. 자, 필수의 3번입니다. 자, 이제 이거는 너네들이 표를 직접 작성하는 문제입니다. 자, 흰 공 4개, 자, 검은 공 3개, 총 7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요, 임의로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자르시고요. 자, 그게 분모죠? 자, 그럼 분모는 7C3이에요. 자, 그때 뭐래? 나오는 밑줄. 흰 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답니다. 자, 그럼 확률 변수 X가 가능한 케이스는 총 몇 개? 흰 공이 하나도, 1개, 2개, 3개일 때죠. 그래서 총 케이스는 4개입니다. 그래서 X 가능한 게 0, 1, 2, 3, 합이 되는 거죠. 그리고 1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PX는 X 적어주시고, 자, 0일 때부터 이제 계산할게요. 자, 0일 때는 어떻게 계산하시면 되겠어요? 흰 공이 하나도 안 뽑힌 거니까 누구만 뽑혔어? 이거 간격을 좀 벌리자. 이렇게 1, 2, 3, 그리고 합 1. 자, 누구만 뽑혔어? 자, 이제 검은 거만 뽑혔죠. 자, 그럼 73분의 자, 73이라는 건 너네들이 35라고 알잖아. 그럼 35라고 적읍시다. 자, 그럼 35분의 이제 흰 공이 하나도 흰 공이 하나도 안 뽑힌 거니까 흰 공이 4개였니? 4C 제로. 그 다음에 누구만 뽑혔어? 검은 공만 뽑혔죠. 말도 안 나와. 자, 두 번째. 자, 이제 1일 때죠. 자, 그때는 35분의 자, 흰 공 하나, 검은 공은 2개겠죠. 자, 35분의 흰 공 하나, 흰 공 2개, 검은 공 하나죠. 자, 얘 같은 경우는요. 35분의
흰 공 3개, 검은 공은 아예 안 뽑혔겠죠. 자, 한번 계산해 볼래? 35분의 1이야. 35분의 4, 32. 35분의 6, 3, 18. 35분의 4, 3, 4. 다 더해보세요. 1 나옵니다. 그건 아주 잘 구한 거죠. 자, 그래서 괄호 1번. 확률 질량 함수를 구하래죠? 자, 그럼 일반적인 식을 찾으란 겁니다. 그래서 이때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7C3 유지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계산 안 하시고. 7C3 쓰시고, 자, 이제 변하지 않는 거 그대로 씁시다. 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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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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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C 안 변합니다. 그리고 0일 때 0, 1일 때 1, 2일 때 2, 3일 때 3, X일 때 X. 더해서 3, 더해서 3, 더해서 3, 더해서 3. 끝. 이게 괄호 1번. 자, 괄호 2번은요, 표와 그래프로 나타내죠. 자, 그래프 나타내지 마시고요, 표만 하세요. 자, 그 다음에 괄호 3번, 흰 공이 몇 개 이상? 2개 이상. 그럼 어디만 더해주면 돼요? 요것만 더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35분의 8하고 35분의 4니까 35분의 22까지가 등장하게 되겠네. 됐니?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가 이제 통계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이제 확률 변수라는 애와 확률 분포, 그리고 이걸 작성한 표까지, 그리고 확률 질량 함수를 구하는 방법까지, 이렇게 총 4개 정도에 대한 걸 배운 겁니다. 그래서 난이도 진짜 높지 않으니 꼭 이거 확인 체크해 주시고요. 반드시 연습 문제 있죠? 반드시 꼭 풀어주세요. 그래서 모르시는 거는 쌤이 꼭 풀어줄게요. 이거 같은 경우는 성택이, 민섭이 이제 그 제목에다 쓸 건데요. 성택이, 민섭이, 건이 한정해서 하는 거고, 다른 친구들 듣지 말고요. 시험 범위입니다. 시험 범위야. 그러니까 꼭 이제 힘들어요. 꼭 복습해 주시고 이제 연습 문제까지 풀고 강의 들어주셔야 됩니다. 134쪽까지. 그래서 여기까지 마무리 하시고 다시 지겨워. 꼭 복습해 줘잉. 고생했습니다.